정말 교수님이 마음에 들면 6, 7등급도 뽑아 올립니다. 진짜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누구냐면요. 반드시 실기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의 최태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출 실기 입시의 최강자 천만 스토리 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연출 실기 입시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도 네. 중앙대 다니고 있지만 연출 실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출 입시를 편안하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만하게 보죠. 아, 그쵸. 뭐 만만하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편안하다. 이게 쉬운 분야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렇죠. 예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실 때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열정,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는데 저희가 또 강의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경쟁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쵸. 요즘에 이제 K 컬처가 워낙 뜨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상 쪽은 이제 OTT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예전에는 자국민에서만 그 배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배급망으로 뻗어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워낙 커지니까 미래의 어떤 밝은 산업 중에 하나가 되니까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지금 뭐 한 해가 다르게 쑥쑥쑥쑥쑥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경쟁률은 어느 대학인가요? 최고 경쟁률은 올해 수시로 봤을 때 중앙대학교거든요. 아, 대중앙대학교. 아, 네. 네. 우리 아, 아들이 네. 다니고 있어서. 중앙대 수시가 한 8명 정도 뽑는데 그거밖에 안 뽑나요? 네네, 많이 뽑진 않습니다. 근데 한 1,300명 가까이 1,300명이요? 네네, 8명 뽑는데 1,300명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1,28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저도 계산이 안 돼요. 거의 기적인데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1,600명 중에서 내가 8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야. 하루 이틀에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조금 더 일찍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입시하는데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아집니다. 최강자는 중앙대고 네.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선호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인서울. 그놈의 인서울. 워낙 이제 이쪽은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 모든 대학에 다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서울 안에서도 몇 개 대학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일반 인문계 자연계에서 보는 대학교 레벨과 상관없이 영화과나 연극영화과 이게 개설이 돼 있다고 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예종도 있고요. 국민대, 세종대. 세종대 좀 유명하지 않나요? 세종대 유명하죠. 네네. 연예인들도 다니고 막. 그렇죠. 요즘에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대학이 이제 숭실대학교, 그리고 서경대학교도 있고, 서경대. 뭐 여러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인서울에 포진돼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경쟁률이 기본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를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종대는 한 100대 1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세종대가 100대 1이에요? 네, 10명 모집에 1000명 지원.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한 80대 1 정도 생각하셔야 80대 1이나 돼요. 100대 1이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도 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한 4년 연속 100대 1이 넘어갔고요. 서울예대도 엄청 세고. 서울예대는 워낙 유명한.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서울이 가장 아이들이 몰리지만 경기도권에서도 괜찮은 대학, 전통과 역사가 있고 선배들이 이렇게 잘 진출돼 있는 대학 같은 경우도 인서울 못지않게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약간 연기학과는 그래. 기본 한 1,000명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쵸. 영상 연출이나 뭐 연극 연출 이쪽이 다 그 정도의 경쟁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접근하시지 말고 처음 스타트할 때 이런 경쟁률이 내가 뚫고 합격을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정시는 조금 다운되지 않나요, 경쟁률이? 정시는 좀 다운됩니다. 다운되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시 경쟁률이 이제 100대 1이 다 넘어가잖아요. 거의 네네네. 웬만하면 네. 넘어가는데 이제 수시는 4년제 대학 6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이 이제 뭐 서울예대도 들어가고 그쵸. 한예종도 6개 대학에 포함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죠. 애들이 기본 8개 정도 씁니다. 많이 8개 쓰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 나는 되겠지
8개 썼는데 하나 얻어 걸리지 그쵸, 않을까? 그쵸. 뭐 네. 이런 마음으로 딱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막 여름 방학부터 시작하고 맞아요, 수시는 맞아요. 뭐 9월에 시작하는데 막 2개월, 3개월 전에 시작하고 막 이런 수요도 맞아요.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폭탄을 맞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 이거는 높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정시까지 버틸 멘탈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시는 경쟁률이 뚝 떨어집니다. 수능 준비를 또 안 하죠, 얘들이. 이거는 이제 하는 친구도 있지만 수시에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를 안 하는 하죠. 편이죠. 맞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 중에 내가 하나 되겠지라는 어떤 요행수를 바란다거나 얻어걸리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서비도 날리고 마음은 더 날리고 그리고 시루에 빠지고 네. 어떤 수능 봐야 될 중요한 시기에 또 실기아니라고 수능도 준비를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계획하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시작해라.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학원이지만 진짜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누구냐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고 애들? 그렇죠. 예고 아이들입니다. 예고 아이들은 예고 가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 아이들도 있고 또 예고 3년을 했는데 학원은 보통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데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라는 화두로 봤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과 학원이 받아야 될 시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화두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전략은 어쨌든 고득점을 맞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나름대로 학교별 맞춤 수업을 한다든지 그 학교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어떤 글을 쓰면 이 교수님이 좋아하는 글인지 어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고득점 전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화두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는 설사 저희가 그러한 고득점 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보더라도 저희가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몸으로 체득하는 거는 학생이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이 체득해야 되는데 그게 글이라는 건 이론을 알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좀 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늦게 와버리면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체득할 시간이 없어버리는 거죠. 아들한테 들었는데 아들도 이제 동기 중에 예고인데 9등급이 있다고. 9등급인데 정시로 같이 들어온 친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정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서 실기를 그래도 예고를 들어가서 3, 4년이라는 실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그죠? 정말 훌륭한데 그 훌륭한 친구를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그 입시 트렌드의 추세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트렌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수시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중앙대 영화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1단계를 내신으로 우선 선발했어요. 그렇죠. 성적으로 먼저 뽑고 그다음에 2단계 실기를 봤는데 맞아. 올해 중앙대가 1단계 내신을 폐지시키고 실기를 80%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신은 17%로 다운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출결이 3%.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은 17%, 실기는 80%. 과거에 성적으로 먼저 뽑던 대학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다 없애고 실기 80%로 올렸다라는 건 교수님이 봤을 때는 성적이 좀 약해도 이 아이가 실기적으로 가능성이 보이겠다. 정말 이 아이는 연극영화 연출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뽑아 올린다라는 거죠. 실기력을 최우선을 보겠다.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은 나는 실기를 잘 봤는데 성적 때문에 떨어졌어. 맞아. 진짜 맞아요.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수만이도 많아. 이거는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정말 교수님이 마음에 들면 6, 7등급도 뽑아 올립니다. 저희 학원에서 단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얘네들이 10명 모집인데 1000명 이상 지원하는데 저희 학원에서 7등급이 수시에서 최초합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990명을 떨어뜨렸는데 그 990명 안에는 3등급도 있을 거고 높게는 2등급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다 떨어뜨렸다는 거죠. 엄청난 실력이네요, 진짜.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열정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고2 겨울방학부터 수시 볼 때까지 저희가 주말에 수업하는데 딱 한 번 못 왔어요. 매주 비행기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딱 한 번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요? 태풍이
꾸준히 왔어요? 그렇죠. 그런 천재지변 아니면은 항상 왔어요. 항상 왔다 가고. 이제 그 정도의 노력, 열정, 이 정도는 있어야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이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9등급이 중대 합격했다. 그분처럼 그렇게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노력과 피땀 눈물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넓게 무조건 수시 썼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난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이때쯤은 반드시 실기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2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고2부터는 출발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름방학이든 뭐 고2 언제든 늦어도 고2 겨울방학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고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학원에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학원 선생님들도 시간이 있어야 글루스 끌어올리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한데 고2 겨울방학에는 스타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실기를 앞두고 있는 정시 전형 조금 네네.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정시 가나다군 대표적인 학교들이 어디 있을까요? 연극과 영화가 좀 갈리거든요. 영화 쪽은 수시가 좋은 대학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네네. 있습니다. 정시에는 연극 쪽이 포진되어 아, 있어요. 가군의 한양대. 가고 싶네요. 근데 한양대는 경쟁률이 낮아요. 많이 보는? 성적도 보지만 입시 요강 비율을 보면은 1단계가 수능 100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치명적인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네. 2단계는 실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1단계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실기 100이라는 거에 압박감 때문에 쉽게 지원을 못해요. 중앙대랑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어보면은 6명을 모집하거든요, 한양대가. 그 1단계를 10배수를 뽑아줘요. 네. 수능으로 10배수를 뽑는데 작년에 6명 모집에 6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1대 1. 그러니까 6명이 떨어지고 60명이 2차를 간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깡도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말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써야지 그런 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쵸, 용기. 기대를 하지.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는 중앙대. 이 연극 쪽에서는 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럼요. 독보적인 대학교죠. 네네. 네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가 70%예요. 그다음에 수능이 30%인데 중앙대는 실기를 정말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예고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들 말로도 예고가 참 많더라고요. 네, 예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앙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앙대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차분히 잘 준비해야 돼요. 선호도가 제일 높지 않나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네, 거의 넘버원. 그 한양대랑 중앙대가 돼도 중대를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대가 좋냐 고대가 좋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쵸. 중앙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과 그리고 중앙대가 연극과가 우리나라 최초 1호예요. 첫 번째로 설립된 맞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워낙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연극판을 잘 다져 놓으셔가지고 후배들이 졸업하고 부빌 언덕들이 많죠. 그래서 중앙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선배님들이 또 이 공연 같은 걸 하면 네. 진짜 많이 뭘 사들고 많이 오시고. 그쵸. 응원차 많이 오시죠. 네, 그게 전통이라고 네, 네, 굉장히 네.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찾아오시는 선배님들은 잘된 선배님들 찾아오죠. 잘된 선배님이 일만 포진돼 보니까. 있으니까 더 뿌듯하죠. 그죠. 술도 사주고 그쵸, 밥도 그쵸. 사주니까. 그러면 중앙대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가천대도 있고, 네네. 서울예대도 있고, 서울예대는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고요. 네네. 중앙대 연극과는 정시에만 정시에만 있고요. 있죠. 네,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수시에만 있는 대학, 정시에만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입시 요강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네.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는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얻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다군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군에는 이제 많지가 않아요. 다군은 늘 네네. 모든 대학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서로 짰는지 그러니까요. 좋은 학교는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많죠. 대학들.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대학이 이제 인하대학교도 괜찮고요. 인하대. 네, 그다음에 서경대학도 괜찮고 이런 대학들은 저는 상당히 교수님진들도 되게 훌륭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으시고 네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정말 배우기 좋은
가군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네네네. 자기가 이제 이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성적이 오르니까 네네. 좀 실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담이 제일 많지 않나요? 솔직히 학기 중에는? 그쵸. 정말 1등급 애들은 뽑은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 밑에 이제 조금 등급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어찌됐든 학원을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성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기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등급 낮은 친구들도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는 다 학원에서 책임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등급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등급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네. 스스로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해서 그럼 나는 실기만 올인해야지.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편해요. 근데 어정쩡한 등급이 있어요. 한 4등급. 아시네요. 네. 4등급, 애매한 그쵸. 등급, 4등급. 이거 공부를 조금 하면 올라갈 것 같고 약간 애매한 등급이다. 맞아요. 다 못 놓잖아요. 공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를 거면은 좀 뭐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또 4등급이 또 중간 등급이라 이게 또 쉽게 안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이게. 그 오를 거면 진짜 오르지 않았어요? 그쵸. 진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실기도 놓쳐요. 그래서 이 등급대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가장 위험한 등급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도 조금 있습니다. 동감하는 게 네. 이 등급대 애들이 네. 사실은 성적도 못 놓고 종합도 못 내려놓고 실기는 또 가지고 가야겠고 또 맞아요. 어떤 애는 또 어설프게 또 논술을 썼고 뭐 이런 애들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4개를 막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오히려 6등급, 7등급 아이들은 예비라도 가까이 붙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겠네요, 실기를. 그렇죠. 어차피 나는 공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거를 실기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라고 본인의 어떤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을 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난 대학을 못 간다. 배수진을 쳐놓고 실기를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전투력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최초합이 되고 100대1 뚫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이거 듣고 오해는 하시지 말라는 게 공부 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 포지션에 맞게 잘 전략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등급 친구는 뭐 공부를 한 40% 하고 실기를 60% 한다든지 뭔가 이 좀 비율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가 막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기만 20% 하고 공부 80% 하고 학원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우리 아들도 다닐 때 보니까 네. 과제도 좀 나오고 과제가 많죠. 그려야 되는 뭐 작품들도 있고 많습니다. 네, 막 네. 토론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이게 지금 실기 준비 과정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그 연극과 영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는 이야기 구성 글쓰기라는 실기 교과목이 있어요. 이야기 구성이 영화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실기 교과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예종, 뭐 성균관대,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당국대 뭐 이런 대학들이 이야기 구성 글쓰기로 시험을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장면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제시문은 틀리지만 제시문을 주고 그 다음 장면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키워드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네. 경우도 있고 문제 형식은 틀리지만 근본 뿌리는 이제 글을 써내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구성이 영화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실기 교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어떤 연출론 예를 들어서 이제 서경대라든지 수원대라든지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영화 대본을 주고 이제 이걸 어떻게 연출할 건지 그걸로 이제 구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네. 면접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뭐 서울예대 이미지 장문도 마찬가지지만 흐르는 맥 자체가 논술이거든요. 논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려면은 이야기 구성 영화 연출, 그 다음에 논술, 면접 이게 이제 메인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극은 이야기 구성은 이제 공통적으로 연극도 이제 글을 써야 대본이 있어야 뭐 희곡을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 구성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연출이라고 해서 시곡 대본이 주어지면 그거를 무대 위에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 그거 어렵던데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떤 장면 연출이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작품. 이제 학교에서 작품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험범위야. 이거 공부해가지고 와. 얼마나 공부했는지 테스트해볼게. 자, 그러면 친구들이 네. 제일 선호하는 뭐 한양대, 네. 뭐
뭐 중앙대, 뭐 한예종 등의 학교들의 네네네. 좀 실기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학교별로 동일하게 보진 않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양대 연극 연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교수들이 왜 이거를 볼 건지, 왜 이거를 실기교육 과목으로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인데, 연극 연출가는 자신의 생각을 배우 애들에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어떤 그런 숙명적인 어떤 거쳐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연출력이 뛰어난다 하지만 배우를 설득하고 전달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그 스태프진들과 한 팀이 돼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특징 있는 대학은 이제 서울예대. 서울예대는 이제 워크샵을 하거든요. 그 워크샵은 이제 한 10명이 한 조로 돼서 교수님이 이제 어떤 그 화두를 던져요. 화두를 던지면 그 10명이 그 자유토론을 벌이고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학생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 질문도 하고 채점도 하고, 이런 형식이 조금 다른 대학교하고 좀 다른 실기 교육 과목의 굉장히 어려울 특징.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이게 서울예대 워크샵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게 나갑니다. 뭐 연출에 관련된 지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철학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너는 왜 연출을 해야 되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제죠. 너는 왜 연출을 하려고 해? 그럼 이제 자기 연출 생각을 말하면 교수가 또 어떤 질문을 하고, 그냥요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요 하면은 그냥 집에 가. 뭐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학생들의 가치관, 연출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냥 단지 연극이 좋아서 그건 의미가 없다. 너만의 생각이 뭐니? 모든 수험생들은 연극을 다 좋아해. 너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너보다 더 연극을 많이 봤을 수도 있어. 그거를 우리는 깔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너는 왜 연출을 하려고 하는 너만의 생각이 뭐냐,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하고 이런 면접도 하고 이런 실기 교과 과목을 채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중대조 그때 면접 준비하는 거 좀 지켜봤을 때 보니까 뭐 연출가가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 뭐 이런 연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출가가 가져야 될 자질을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으면 거의 공통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아. 교수님도 알아. 다른 친구들 똑같이 얘기해.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게 뭐가 없을까?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치.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연출로서 기본적인 이 베이스 위에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출 입시에 좀 도전하는 친구들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끈기, 인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네네. 예술은 갈 길이 멀거든요. 끈기와 인내로서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교수님도 바라보는 것도 그거거든요. 끈기가 있냐, 인내가 있냐.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예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시기도 올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열정과 끈기, 인내,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은 열정, 끈기, 인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본인이 꼭 이걸 해야겠다는 목표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목표가 어디로 표출이 될까요? 실기에서 표출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눈빛에서 나온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눈빛, 눈에서 그렇죠. 레이저가. 그렇죠. 나는 열정, 끈기,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쭉 와갖고 눈빛으로 딱 발사가 되거든요. 네네. 교수님들은 그걸 보는 거죠. 면접 때. 그렇죠. 살아있는 생동감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거 열정과 끈기만 가지고 이 천만 스토리로 오면 나머지 이제 원장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 채워줍니다. 이 학교 어떻게 하면 붙을 것인지, 네네. 붙을 확률이 높을 것인지, 네네. 어떻게 글을 쓰면 이 학교는 고득점을 맞을 것인지, 그쵸. 다 채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학원 중에 제가 원장님을 픽해서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자, 근데 보통 이 연출 실기도 논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인문
논술이랑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인문 논술은 뭐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자기 생각의 논리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점이라고 한다면 이 예술 영역에서의 어떤 논술은 창의성이거든요. 이 예술이라는 영역 자체가 모든 게 창의력이 없으면은 시작을 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논리성을 보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창의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그 창의력은 남들이 공감이 안 되는 창의력이면 안 되겠죠. 공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논리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쵸. 논리성 위에 하나 더 창의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책을 안 읽어서 이런 창의력이 좀 참 부족한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갖고 오십시오. 지금은 이제 정시 시즌이니까 네. 지금 정시 실기 일정이 가나다군 대략 어떻게 되나요? 1월 달에 시작해서 1월 달에 다 끝납니다. 네네. 1월 10일까지가 정시 가군, 10일에서 한 15일까지가 정시 나군, 15일부터 말일까지 정시 다군,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은 다군 시작점 15일부터 2월 초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4년제 대학 정시 입시는 1월 말이면 다 끝나고요. 전문대까지 간다고 하면은 2월 한 5일 안에는 다 끝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초합 발표 기다리고 네, 바로바로 납니다. 그렇죠. 네. 2월 말까지 또 추가 합격 맞습니다. 기다리고 네네. 사실 제가 천만 스토리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네.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사실 네. 중앙대 입결이 워낙 사실 높고 연출만을 파셨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학원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연출을 좀 실기를 좀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네네네. 위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연출 입시 하나만 전문으로 하는 네네네.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어요.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은 연출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문예 창작, 뭐 예술 경영, 방송 영상, 그리고 연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기학원 안에서 사이드 메뉴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학원이 통째로 연출 입시만 하는 학원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합격자 100%가 다 연출 전공입니다. 그렇죠. 중앙대 연출 뭐 합격자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한 길만 팠습니다. 이쪽 길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연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힘든 길이 왔을 때 글을 쓰더라도 창작의 고통이 분명히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을 넘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열정이고 내가 왜 연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힘든 거를 넘어서 또 다른 세상에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내가 왜 연출을 하려고 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게 어느 정도 확고함이 섰을 때 스타트를 끊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은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고3 때 하면 안 됩니다. 고3 때는 이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 그렇죠. 될 때니까 맞아요. 그 전에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본인이 또 목표가 생겼다면 또 문을 두드리시고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